확실한 거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모레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제 주변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론이 글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아마 10일 날 국회에서 대선 그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이 등장을 하셔가지고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네네,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네. 커피 한 잔 드시고 네 천천히 시작하시죠.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저기 광화문이 차 많이 막히더라고요. 광화문이요? 네, 저도 광화문에서 지금 넘어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아우 쉽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이 또 왜 막혔을까요? 뭐 또 뭐가 있는지. 안철수 의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대선 출마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언제 했지? 약간 이순신 장군은 아시겠죠. 최종 내양님도 아마 그 그러네. 목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언제 대선 출마하냐 이런 좀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10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좀 아무래도 지금도 제가 느꼈을 때는 여론이 벌써부터 좀 꿈틀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대변인님 예상을 하셨던 것처럼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우리끼리 분열해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지금 막 배신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 지금 여론이 확실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뭐 미우나 고우나 뭐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네. 민주당이 벌써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란당, 니네는 후보 내지 마라. 그렇죠.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과 뭐 국정 안정 세력의 뭐 무슨 대결이다. 네네. 이러는데 우리가 후보를 누굴 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이미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엄에 대해서 이 내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고 저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된 거는 뭐 참 마음이 아프지만 네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줬었던 음. 여러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행태도 기억이 나고. 음. 그러면 이 선거가 우리 당의 대표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대표 뽑는 선거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잖아요. 음. 나가서 여기서 뽑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서 이길 사람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이미 그때 보니까 TK 지역에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론이 지난번에 한국갤럽에서도 1등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연달아 지금 TK에서는 한동훈 대표 위주로 좀 모이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꿈틀꿈틀 될 거예요. 여론이 음. 계속 이렇게 스물스물 바뀌고 뭐 어느 조사는 또 아닌 것도 있다가 그런 것도 있다가 하는데 제가 딱 그랬죠. 한 놈만 팬다. 갤럽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정기조사 네네. 거기에 쭉 내려가면 국민의힘 지지층 그것만 보세요. 전 다른 거 안 봐요. 솔직히 해서 뭐 전체가 어떻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얘기는 뒤에 생각하잔 말이에요. 일단은 1차를 경선부터. 합격해야 2차를 볼 거 아니야.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별것도 아닙니다. 자, 3월 7일 날부터 갤럽 국민의힘 지지층 그럼 4월 4일까지 5주 그러니까 5개 여론조사만 보잔 말이에요. 네네. 거의 한 달치입니다. 쭉 지지율이 있는데 네. 뭐 김문수 지사는 27이었다가 22까지 떨어졌다가 4월 4일 날은 24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럼 왜 올라왔느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게 화수목 하니까 금요일 날 탄핵 났잖아요. 그렇죠. 목요일 날 막 이때는 진짜 뭐 5대 3이냐 끌어올렸죠. 뭐 진짜 저도 막 정신이 혼미할 만큼 진짜 기각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 네네. 과정에서 했던 거예요. 그 조사가 자 4월 4일 조사 정말 웃겨요. 보세요. 의견 없다. 나는 모른다. 사람 없다. 유보가 그 전주에 39였어요. 야,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그 다음 주 4월 4일 날 탄핵 난 날 나온 그 결과는 43이야. 4나 늘었어요. 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에서. 아무도 나는 지지를 안 한다라는 게 43%. 그럼 그 4나 늘은 거는 왜 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탄핵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빼는 거지. 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유보야.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빠졌냐? 오세훈 시장이 그 전주 10%였다가 6%로 빠져. 딱 그만큼 빠졌어. 오세훈 시장이 10에서 6으로 딱. 한동훈 대표도 1% 빠졌어. 네네. 그러니까 그럼 유보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가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요것만 유보하는 맨날 본다니까 저는. 항상 그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항상 것처럼 요거 유보하는 보잖아. 그 비율. 제가 이거 한 주씩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음. 줄이. 이거 별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으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분명히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내일 모레 조사에서 금요일 날 나오는 거에 국힘 지지층의 유보층이 어떻게 줄 거예요. 네네. 줄어서 어떻게 변화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갑자기 누가 막 10%로 이러진 않을지라도 네네. 유의미하게 줄 거예요. 네네. 이게 많이 줄을 때 35까지 줄었었어요. 3월 7일 날 35였어요. 네네. 그때 한동훈 대표가 15. 그러니까 유보층이 질면 한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요. 유보층이 유보층이 늘어나면 줄면? 한동훈 대표가 좀 떨어져. 그럼 봐요. 네네. 35였던 게 네. 41이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15였던 게 9가 되잖아. 딱 6만큼 차이 나잖아. 그러네요. 이걸 보잔 말이야 이걸. 그러면 유보층이 줄어들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된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유보층이 누구냐는 성격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유보층 보고 당신 어떤 사람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렇죠.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게 나오더라. 일단 그럼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유보층은 김문수 후보나 뭔가 홍준표 후보 쪽에는 서기가 좀 어려운 아니에요. 그런 경향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시는 분들은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이미 의사표시 했다니까요. 이미 의사표시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이 숫자가 유의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반대로. 그러면 4월 11일 날 나오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아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네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조사를 쭉 봐야 된다. 갑자기 갤럽이 누구 의뢰받아서 뭐 했고 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갤럽도 회사니까 네네. 이거저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이 회사의 정체성이 있잖아. 그렇죠. 네, 그걸 보죠. 그러면 일단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대선이 6월 3일 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경선까지도 지금 뭐 완료가 되는데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한 달 정도 되는 요 시간 동안 한동훈 대표가 경선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저는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다. 예.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지만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처음 나오기 전에 2월 16일 처음 했고 뭐 책 얘기 2월 초부터 조금 얘기 나오고 1월 달에 우리 얘기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때만 해도 뭐 한동훈 대표 복귀가 어렵다. 끝난 것 같다. 그랬었죠. 뭐 정치 생명이 뭐 있겠냐. 배신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그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예, 그만큼 분위기가 바뀌었죠. 실제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낍니다만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아니겠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미우나 고우나라는 말을 한 겁니다. 미울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그래 대통령인데 근데 탄핵 의결해서 이렇게 간 거 아니냐. 그 문을 열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그걸 뭐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미 탄핵이 됐잖아요. 이게 뭐 됐죠. 재심도 없고 뭐 제도가 없어요. 다시 윤 대통령 다시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헌법상. 그리고 다시 나올 수도 없고. 다시 나올 수도 없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앞을 봐야지. 근데 우리 앞에 뭐가 있어? 이재명이 있어. 이재명이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 될 것 같아.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그 생각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탄핵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견 차이는 뒤로 묻고 일단 어떻게 막아놓고 얘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의 서사는 아마 꽤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경선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